자, 제이준 코스메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나타냈던 기업인 것 같은데요. 자, 제이준 코스메틱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잠깐 빠지고 그 전에도 계속 내렸어요. 이 종목은 주가가 오르는 게 이상한 종목이었죠, 원래. 자, 지금 앞쪽에서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요, 주가 수준목에서 보세요. 뭐 미친 듯이 깨지고 있죠. 그렇죠? 미친 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아주 뭐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내려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최근에도 계속 내려서 지난 3월 말에 저점까지 들어갔다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훅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또 중간에 작전도 들어갔고요, 소수계좌 표시도 나오죠. 작전도 들어갔고요. 이게 한계 기업이에요. 이게 나름 마스크팩 전문 기업이라서 이 회사가 자랑하는 바에는 이 마스크팩 분야에서 8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없죠. 마스크팩을 만드는 게 아주 군소의 인디 브랜드든가 혹은 대형 브랜드들에서 사이드로 만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팩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중에 그냥 상장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 그쪽에서 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마스크팩 아시다시피 뭐 소나게나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소나게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계속 가지는 겁니다. 마냥 그나마 지금 살아나서 요거예요. 요거. 중간에는 60억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래서 매출보다 영업 손실이 더 큰 이런 기록을 보이기도 했죠. 그나마 이제 조금 개선되는, 그래서 매출은 그냥 그 자리인데 손실 부분은 조금 개선돼요.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매출이 18억밖에 안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토막, 그리고 적자폭은 더 확대. 이렇게만 본다면 이렇게 개선될 요소가 지금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데 주가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데, 일단 외형적인 부분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요 아래쪽에까지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상패 주의보 켜져 있는 종목, 이제 이게 상패 유지 조건들 이제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바뀌면서 극위험 그 다음 단계의 위험 종목으로 꼽힌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1000밀려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첫 번째 스타트 같은 경우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상패 모면 랠리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래서 3부 토큰 같은 경우에 굳이 하고 싶으면 결산 보고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상패 모면 나오면 그때 하라라고, 이때 당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 피해야 됩니다라고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패 우선 모면한 거기 하나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원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 그래서 요 기업들 같은 경우로 해서 중국의 징둥닷컴하고 MOU를 맺었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내수 쪽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다이소하고 이런데 여기도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번 4월부터 뭘 하겠대요. 이번 4월부터. 그럼 이제 선행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당겨 올린 거죠. 자, 이건 모양새를 본다 그러면 딱 봐도 이거 뭐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는 표시 팍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그래서 동시에 지금 같이 내놨죠. 한원령 해대감 기업 K뷰티 경쟁력 강화 메타엑스 1호 조합으로, 조합입니다. 돈을 먹고 튀자라는 목표 자체가 이렇게 조합으로 돼 있는 애들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투자 조합이잖아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튀는 게 목적인 게 투자회자야. 그러니까 회사를 본격적으로 경영을 하자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투자 조합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애들이 최대 주주들은 전부 다 작전하겠다는 소리로 보면 딱 맞는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자체가 앞에 보신 것처럼요, 이 좋은 얘기 자체는 벌써 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정말 잔뜩 나와 있었죠. 증자도 있고. 이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통망 확장하겠다, 입점한다. 4월달부터 뭐 이러고 나왔다는 얘기야. 이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징둥닷컴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뭐 또 다른 이제 마스크팩에서 벗어나서 앰플 제품 요런 것도 만들고,
뭐 이러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화장품 뭐 이런 브랜드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팔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요게 잘 된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로 본다면 이건 이제 MOU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해서 반드시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노출을 극대화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징동닷컴에서 노출을 극대화시켜줘야지 네가 노출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그게 맘대로 되니? 그래서 현재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건 뭐 선명하게 투자조합에서 사전에 알고 이게 당겼다는 얘기죠. 사전에 미리 당겼다. 현재 같은 구조라 그러면 저점에서 지금 160% 갈래. 지난 1분기까지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극단으로 안 좋습니다. 이게 1분기가 오히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2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실적 호조가 나오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은 실적 나온다면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나오는 요게 당연히 나오는 수준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계산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다이소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올리브영에 다이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1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화장품 회사가 100개입니다. 100개. 100억 이상의 화장품 매출을 내는 브랜드 100개예요. 100개. 100억 이상을 매출을 내는 회사가 올리브영에만 100개야. 그거 다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뚫어야 돼. 돈이라도 미리 쌓아둔 게 많다라고 하면 뭐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이러면서 뭔가 해볼 수도 있겠는데 돈이 많은 회사도 아니죠. 이 회사 이거 대주주가 기존에 어디 계열이냐면 쌍방울 광림의 그 광림입니다. 광림 계열로 되어 있죠. 광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래 정지. 돈 빌릴 구석도 없어요. 이건 딱 이 새로 들어오는 저 투자조합에서 이 틈에 저가에 사가지고 한번 당겨 해먹겠다라는 쪽으로 이거 인식하고 봐야 돼요. 이거 마침 화장품들 브랜드 인기들도 많이 올라 들어가고 한은영 해제 기대도 있고 그래서 요건 미리 때 현재 같은 흐름에서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위치에 들어왔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 들어가려 그러면요 뭐 보여줘야죠.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잖아요. 기대뿐이지 않습니까? 화장품 섹터가 워낙에 좋으니까. 그런데 얘가 화장품 섹터가 워낙에 좋다고 해서 모든 화장품이 다 이익이 나냐 그거 아니잖아요. 저쪽에 또 이런 똥 져가지고 중국 종목 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차라리 중국 종목 얘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가닉티? 중국 기업? 여기도 개박살 나 있죠? 여기 물론 이 오가닉티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 화장품 이슈 타고 이렇게 크게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했었던 바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빼먹고 나가고 이런 쪽으로 좀 계속 돌아 들어가는 회사가 이 역시 마찬가지 이 제이준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얘가 더 이 벽을 뚫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작년 봄에 그러니까 작년 이때보다도 지금은 더 나빠졌잖아요. 작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의 실적은 매출 53억에 이렇게 됐어요. 2분기는 흑자 전환이었을 거죠. 지금 그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이제 뭐 이번 2분기 실적에 36억 정도 나왔다라고 치죠. 그 36억에 나와가지고 뭐 1억 흑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 요러고 때릴 겁니다만 실제로는 전년보다 낮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와 현재 보이는 이 주가 수준에 오르려고 그러면 이 실적이 이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작년 2분기 실적보다 매출도 훨씬 더 나오고 순익 전환되고 이거 다 보여줘야 되는 주가 수준이 지금 주가 수준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누가 이렇게 주가를 당겼느냐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요 드러난 거 요걸 지금 막기 위해서 덩달아서 요런 뉴스를 하나 부풀리는 뉴스를 하나 슬쩍 더 얹은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드러나는 순간에 최대 준격 변경이 드러나는 순간에 일반 종목으로 친다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깨지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막자고 여기다가 또 그래서 다시 요걸 하나 슬쩍 더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당겨 쓴 놈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 이제 주가가 뭐 박스 쪽에서 가건 살짝 눌려서 내려갔건 이제 다음 달 여기는 얘는 뭐 앞서서 발표할 테니까 8월 달쯤 되겠죠? 2분기 실적 나오는 이제 요때쯤 돼서 들어가면, 그리고 그 중간 사이가 한번 이런 식의 되면은 그쯤에서 이제 실적 전환 요런 거 가지고 또 한 번 당겨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현재 구준을 친다 그러면 이건 먹튀하기 지금 딱 좋은 그림의 차트가 되는 거죠. 먹튀하기 좋은 가장 그린 그림. 그래서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분들 분이라 그러면 팔자 라인으로, 그리고 굳이 요걸 노려봐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뭐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붙지 마시고 이거 올라 들어가면 거야. 바로 때려 팔지 않습니까? 이거 선명하게 이 종목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기대감과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뉴스만 가지고 보여준 그 기대감이라는 녀석은 이 주가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요즘 21선 아래 정도로 잠깐 내려오는 수치다라고 하면 뭐 요정도는 다시 또 아직도 조금 더 좀 먹어보겠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먹어보겠다 하면 또 한 번 정도 더 당길 수가 있어요. 좁은 사이클에 하나 정도의 파동은 더 나와 있고요. 그 파동이 지난 다음에는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은 지금쯤에서도 일단은 한 발 정도는 이거 호재 노출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재료는. 그러니까 사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주주 변경이 등장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변경이 팔자고요. 예, 만약에 이런 케이스 뉴스가 예를 들자 그러면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 대규모 삼자 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때 같은 경우 분명히 최대주주 변경 뻔한 거거든요. 그런 거. 요런 때 나오는 뉴스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치는 뉴스고요. 이렇게 고가에서 최대주 변경 나오는 건 파는 뉴스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딱 구조로 보시면 돼요. 이거 당긴 놈이 그놈들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아니 여기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주가를 이렇게 당겨 따따블을 당겨 놓내고 이거 가지고 누가 그랬을까?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이거 기관이 그랬을까? 외국인이 그랬을까? 개인이 그랬을까? 아니죠? 그럼 답 딱 나오잖아요. 그럼 팔아야지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대부분 이런 구조로 가요. 개잡주급의 최대주주 변경 CB 이슈는 저가에서 시작되면 사라, 붙어라. 고가에서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팔아랍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제일 좋은 코스메틱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빨아먹기만 하면 되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치고 눌려들었다 다시 들어가는 이런 구간들, 한원형 이슈 나오고 불타고 이랬을 때, 이런 거에서 잘 찾아 들어가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대. 이런 것들도 추천이 다 나가죠. 최고 전문가 24분의 전문가들이, 자, 이런 형태, 세서 반짝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사이에 껴들어가서 먹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도 다 골라서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테센 글로벌 같이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찾아드리고, GNC 에너지, BHI 투자는 이런 대세 날아가는 종목들도 골라드리고, 여러분들은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잖아요. 다 골라드리죠. 여러분 들어와서 이것만 뭐 드시기만 하면 돼요. 개장 전에도 제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다 찍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풍산, 어저께 태양광, 그리고 오늘 원자력, 스타트부터 딱 나오고 그대로 다 들어와서 아침부터 거하게 아침상 거하게 일단 드시고 시작했죠. 16년 만에 오는 대세 장세입니다. 자, 오르고 돌아서 최고 전문가부터 되지도 않는 종목도 고가에 따라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종목 추천 받으시고, 그리고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